세계에서 지금 가장 무서운 국가는 어디입니까? 전 세계 외교관과 전략가들이 모인 자리에서 단 한 명, 예상치 못한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대한민국입니다. 그 순간 모든 시선이 그 사람에게 쏠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 말이 진실이라는 걸 증명하는 뉴스가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몰랐던 대한민국의 위상을 밝힙니다. 엠마 로드리게스는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런던에 있는 대학 도서관에서 자신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을 종이 한 장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어요. 교수님이 방금 최악의 과제를 내주셨거든요. 저는 한국에 대해 써야 한다고요? 친구 마이크에게 신음하듯 말했어요. 왜 다른 사람들처럼 중국이나 일본을 받을 수 없었을까요? 엠마는 국제관계학을 공부하는 20살 학생이었어요. 중요한 나라들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녀의 생각으로는 미국, 중국, 러시아 같은 큰 나라들만 중요했어요. 한국이요? 그건 그냥 아시아 어딘가에 있는 작은 나라로 휴대폰을 만들고 이상한 음악을 하는 곳이었어요. 한국에 대해 뭘 알고 있는데? 마이크가 물어봤어요. 엠마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삼성 휴대폰 만들죠. 맞나요? 그리고 강남스타일이라는 노래도 있고요. 아, 그리고 무서운 북한 옆에 있어요. 그 정도예요. 교수님인 윌리엄스 박사님이 왜 이 주제를 주었는지 설명해 주셨어요. 엠마, 때로는 가장 흥미로운 발견들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나와요. 한국이 당신을 놀라게 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엠마는 놀라고 싶지 않았어요. 진짜 강력한 나라에 대해 쓰고 싶었어요. 들어줄 사람이면 누구에게든 불평했어요. 너무 작은 나라예요. 전화로 엄마에게 말했어요. 중요한 일을 했을 리가 있겠어요. 분명 다른 나라들이 하는 걸 따라하기만 할 거예요. 항상 현명했던 엄마가 그녀에게 깊이 남을 말을 해주셨어요. 미아, 중요하지 않다고 결정하기 전에 그곳을 한번 가봐야 하는 거 아닐까? 때로는 우리 마음이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우리 눈이 봐야 하거든. 하지만 엠마는 엄마의 조언을 무시했어요. 이 작고 중요하지 않은 나라에 대해 빠르고 지루한 보고서를 쓰고 진짜 세계 강국들을 공부하는 것으로 넘어가겠다고 결심했어요. 한국이 그녀가 세상을 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으려고 한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그 끔찍한 과제를 받은 지 3주가 지났어요. 저는 계속 연구를 미루고 있었어요. 혹시나 해서 주제가 마법처럼 바뀌기를 바라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결국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작업을 시작해야 했거든요. 제 기숙사 방은 마치 토네이도가 지나간 것 같았어요. 한국에 관한 책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요. 인쇄한 논문들이 제 책상, 침대, 심지어 바닥까지 덮고 있었어요. 어두운 방에서 노트북 화면이 밝게 빛나고 있었는데 저는 밤늦게까지 읽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읽으면 읽을수록 더 혼란스러워졌거든요. 제가 한국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틀렸었어요. 이게 맞을 리가 없어. 저는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면서 혼잣말을 했어요. 피곤한 눈을 비비고 다시 봤어요. 그 숫자들이 여전히 거기 있었거든요. 제 연구에 따르면 한국은 전 세계에서 10번째로 큰 경제 규모를 가진 나라였어요. 10번째라고요. 그건 스페인, 호주, 심지어 러시아보다도 더 부유하다는 뜻이었어요. 제가 거의 몰랐던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부유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잠깐, 그게 가장 충격적인 부분도 아니었어요. 계속 읽어보니까 입이 벌어질 만한 걸 발견했어요. 불과 70년 전만 해도 그건 제 엄마 일생의 약 3배 정도 되는 시간이에요. 한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다고 해요. 정말 가난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보다도 더 가난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지? 저는 속삭였어요. 제가 읽은 역사는 가슴 아팠어요. 1950년대에 한국은 끔찍한 전쟁을 막 끝냈었거든요. 도시들이 파괴되었고요. 가족들이 흩어졌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먹을 음식이 충분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 배가 고파서 풀과 나무 껍질을 먹으면서 버텼다고 해요. 그때 제 또래의 아이들은 학교에 다닐 수 없었어요. 남아있는 학교가 없었거든요. 가족들이 음식을 구하는 걸 도우려고 일을 해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진흙과 지프로 만든 작은 오두막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빨리 부유해진 거지? 저는 소리 내어 물어봤어요. 밤늦게까지 계속 읽었어요. 제 룸메이트 사라는 이미 잠들어 있었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었어요. 읽는 페이지마다 더 놀라웠거든요. 제가 발견한 건 이런 거였어요. 삼성이나 LG 같은 한국 회사들이 단순히 휴대폰과 TV만 만드는 게 아니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첨단 기술을 만들고 있었거든요. 삼성은 지구상의 거의 모든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컴퓨터 칩을 만들고 있었어요. LG는 청정 에너지를 만드는 태양광 패널을 생산하는 거대한 공장들을 짓고 있었고요. 하지만 더 놀라운 게 있었어요.
한국이 우주로 로켓을 보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체 우주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었고 달에 가는 계획도 세우고 있었어요. 제가 작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나라가 말 그대로 별들을 향해 손을 뻗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한국 영화와 TV 프로그램에 대해 읽었어요.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할리우드에서 가장 큰 상을 받았어요. 한국 드라마가 너무 인기가 있어서 미국, 브라질, 심지어 터키 사람들까지 자막 없이 보려고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K-pop. 저는 그냥 강남 스타일 하나만 있는 우스꽝스러운 노래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한국 음악 그룹들이 뉴욕, 런던, 파리에서 콘서트 티켓을 매진시키고 있었어요. 전 세계 아이들이 한국 춤을 배우고 한국 노래를 부르고 있었거든요. 제 머릿속이 빙빙 돌았어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국 학생들은 수학과 과학에서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학생들 중 하나였어요. 한국 회사들은 다른 나라들이 사고 싶어하는 자동차, 배, 로봇을 만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발견은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 읽었을 때였어요. 한국이 가난하고 전쟁으로 찢어진 나라에서 부유하고 현대적인 나라로 단 한 세대 만에 변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한 세대 만에 말이에요. 대부분의 나라들은 발전하는데 수백 년이 걸려요. 한국은 약 50년 만에 해낸 거였어요. 인류 역사상 어떤 나라도 이렇게 빨리 해낸 적이 없었어요. 잠깐만. 저는 소리 내어 말했어요. 제 목소리가 너무 커서 사라가 잠결에 뒤척였어요. 만약 이 모든 게 사실이라면 왜 모든 사람들이 미국이나 중국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한국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 거지?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천장을 바라봤어요. 제 뇌가 폭발할 것 같았어요. 저는 완전히 부끄러울 정도로 틀렸었던 거예요. 한국은 작고 중요하지 않은 나라가 전혀 아니었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나라 중 하나였거든요. 하지만 어떻게든 세상이 아직 정말로 주목하지 못했었던 거예요. 아니면 제가 너무 무지해서 주목하지 못했던 걸지도 모르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서 제가 배운 모든 것들에 대해 생각했어요. 어떻게 제가 이렇게 틀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한 나라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판단할 수 있었을까요?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기 시작할 때, 저는 제 인생 전체를 바꿀 결정을 했어요. 저는 한국에 갈 거였어요. 이 기적의 나라를 제 눈으로 직접 볼 거였어요. 제가 읽은 것이 정말 사실인지 알아야 했어요. 그리고 만약 사실이라면 그들이 어떻게 그걸 해냈는지 이해해야 했어요. 어떻게 한 나라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모든 것을 가진 상태로 단 50년 만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휴대폰을 들고 서울행 비행기표를 찾기 시작했어요. 제 한국 모험이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어요. 2달 후, 저는 런던 히드로 공항에서 줄을 서서 떨리는 손으로 여권과 탑승권을 들고 있었어요. 캠퍼스 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모은 돈을 모두 털어서 서울행 비행기표를 샀거든요. 너 미쳤어. 제가 계획을 말했을 때 친구 마이크가 물어봤어요. 학교 과제 때문에 돈을 다 써서 다른 나라까지 간다고? 하지만 이건 더 이상 그냥 학교 과제에 관한 일이 아니었어요. 저는 제 눈으로 직접 한국을 봐야 했어요. 제가 읽은 모든 게 정말 사실인지 알아야 했거든요. 비행기 여행은 영원히 걸리는 것 같았어요. 작은 비행기 좌석에 14시간 동안 앉아서 끔찍한 기내식을 먹고 머릿속에 질문들이 계속 맴돌면서 잠을 자려고 애썼어요. 만약 제 연구가 틀렸다면 어떻게 하죠? 만약 한국이 그냥 평범한 곳이라면 어떻게 하죠? 만약 제가 미친 꿈 때문에 돈을 다 낭비한 거라면 어떻게 하죠? 비행기가 마침내 서울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제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가슴에서 튀어나올 것 같았어요. 저는 긴장되고 흥분되고 무서운 마음이 동시에 들었어요. 하지만 비행기에서 내린 순간부터 저는 제가 아주 특별한 곳에 있다는 걸 알았어요. 공항 자체가 제가 지금까지 본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거대하고 밝고 너무 현대적이어서 공상과학 영화에서 나온 것 같았어요. 모든 게 완벽하게 깨끗했어요. 곳곳에 있는 디지털 화면들이 완벽한 영어와 한국어로 정보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심지어 승객들이 길을 찾는 걸 도와주는 로봇들도 있었거든요. 와, 터미널을 걸어가면서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하지만 진짜 놀라움은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들어갈 때 시작됐어요. 저는 어린아이처럼 창문에 얼굴을 붙이고 가까워질수록 도시가 점점 더 커지는 걸 바라봤어요. 제일 먼저 충격을 받은 건 모든 게 얼마나 깨끗한지였어요. 런던에서는 자동차 배기가스 냄새를 맡을 수 있고 길거리에 쓰레기가 보여요. 하지만 여기는 공기가 신선하고 깨끗했어요. 길들이 누군가가 방금 씻어놓은 것 같았어요. 지하철역들도 보석처럼 반짝였어요.
지하철 시스템은 미래에서 온 것 같았어요. 모든 게 디지털이고 빠르고 완벽하게 조직되어 있었어요. 한국어와 영어로 된 표지판들이 정확히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려줬어요. 전철은 정확히 시간에 맞춰 도착했어요. 1분도 빠르거나 늦지 않게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 러시아어에도 모든 사람이 너무 예의 바르고 조용했어요. 이거 정말 대단하다. 시내 중심가로 가는 지하철을 타면서 저는 속삭였어요. 하지만 서울을 처음 본 순간만큼 충격적인 건 없었어요.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높고 미래적인 고층 빌딩들이 구름까지 뻗어 있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그리고 곡선 지붕과 밝은 색깔을 가진 아름다운 고궁들이 바로 그 옆에 앉아있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황금 부처님이 있는 오래된 사찰들이 LED 조명이 달린 유리와 강철, 타워들에 둘러싸여 있는 모습을 그려보세요. 마치 과거와 미래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함께 춤추고 있는 것 같았어요. 첫날은 그냥 입을 벌리고 도시를 돌아다니기만 했어요. 어디를 봐도 저를 놀라게 하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24시간 열려있는 가게들이 있었어요. 작은 편의점이 아니라 한 곳에서 지금까지 본 것보다 더 많은 기술이 있는 거대한 백화점들 말이에요. 휴대폰으로 조절할 수 있는 세탁기, 앞면에 거대한 TV 화면이 달린 냉장고, 저녁을 요리해줄 수 있는 로봇들을 봤어요. 아름다운 카페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학생들을 봤는데 고향에 제가 아는 어떤 학생들보다도 더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 책들, 노트북, 태블릿, 공책들을 가득 펼쳐놓고 있었어요. 새벽 2시나 3시까지 있는 학생들도 있었는데 피곤하거나 스트레스 받는 것 같지 않고 집중하고 의지가 강해 보였어요. 정말 놀라웠던 건 나이 드신 분들이 런던의 대부분 젊은이들보다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더 잘 쓰는 걸 본 거였어요. 할머니들이 셀카를 찍고 할아버지들이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보고 나이 드신 부부들이 번역 앱을 써서 외국인 관광객들을 도와주고 있었어요. 제가 본 곳마다 예술과 문화가 있었어요. 길거리 공연자들이 모퉁이에서 음악을 연주했어요. 거대한 디지털 광고판들이 예술작품 같은 아름다운 광고들을 보여줬어요. 박물관과 갤러리들이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로 가득했는데 다들 배우고 탐험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음식. 세상에, 음식은 제가 지금까지 맛본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런던에서 찾을 수 있는 어떤 것보다도 더 건강하고 더 다채롭고 더 맛있었어요. 가장 간단한 식사도 축제 같은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저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한국 사람들 자체였어요. 가짜가 아닌 친절함이 있었어요. 불평하지 않으면서도 열심히 일했어요. 그리고 자기 나라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깊이 자랑스러워했어요. 자랑스럽게 떠드는 방식이 아니라 조용하고 자신감 있는 방식으로요. 그래서 저도 그냥 거기 있는 것만으로 자랑스러운 기분이 들었어요. 둘째 날에 저는 작은 공원에 앉아서 지하철 지도를 어떻게 쓰는지 알아내려고 하고 있었는데 나이 드신 한 분이 제가 헷갈려하는 걸 보셨나 봐요. 실례합니다. 그분이 완벽한 영어로 말씀하셨어요. 도움이 필요하세요? 이분이 김할아버지였는데 이분을 만난 게 저에게는 모든 걸 바꿔놓았어요. 김할아버지는 78세셨는데 친절한 눈과 평생 열심히 일하셨다는 걸 보여주는 손을 가지고 계셨어요. 공원 벤치에서 제 옆에 앉으셔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하셨어요. 엠마, 내가 내 나이였을 때는 우리 집이 아주 가난했단다. 부드럽지만 강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매일 먹을 음식이 충분하지 않았어. 우리 집은 작았고 전기도, 수돗물도 없었지. 겨울에는 너무 추워서 얇은 담요 하나를 덮고 다 같이 붙어서 잤어야 했단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어. 김할아버지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매일 한국을 조금이라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일했단다. 부모님은 공장에서 일하셨고 형제자매들과 나는 밤늦게까지 촛불 아래서 공부했어. 충분히 열심히 일하면 우리 아이들이 우리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 할아버지는 주변의 현대적인 도시를 가리키셨어요. 내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해서 내가 오늘 보는 한국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줬단다. 내 딸은 의사야. 내 아들은 저 높은 빌딩들을 설계하는 엔지니어고 내 손자 손녀들은 대학에 다니고 있고 아마 부모보다도 더 성공할 거야. 하지만 어떡해요? 제가 물어봤어요. 다른 나라들이 못할 때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빨리 바뀔 수 있었어요? 김할아버지가 미소를 지으시니까 얼굴 전체가 밝아졌어요. 우리에게는 3가지 비밀이 있었단다. 엠마, 첫째, 우리는 배우는 걸 멈추지 않았어. 가난할 때도 교육이 가장 중요한 거였단다. 둘째, 우리는 항상 서로 도왔어. 한 가족이 성공하면 이웃들도 성공하도록 도왔거든.
셋째, 우리는 작은 나라도 모든 사람이 함께 일하면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잊지 않았어. 할아버지는 잠시 멈추시고 저를 자세히 보셨어요. 한국에는 빨리빨리라는 말이 있단다. 빨리라는 뜻이지. 하지만 서두른다는 뜻이 아니야. 우리 자신을 불쌍해하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 우리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해 불평하면서 시간을 보내지 않아. 오늘보다 내일을 더 낫게 만들기 위해 일하면서 시간을 보내지. 그 평화로운 공원에 앉아서 김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마침내 제가 읽었던 것을 이해하게 됐어요. 한강의 기적은 그냥 경제나 기술에 관한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정신에 관한 거였어요. 저는 희망을 현실로 바꾼 나라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 인생이 절대 예전과 같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강남구의 작은 카페에 앉아서 일기를 쓰고 있었어요. 맞아요. 강남 불과 몇 달 전에 제가 우스꽝스럽다고 무시했던 그 노래의 바로 그 장소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그 노래조차도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의미 있는 것의 일부라는 걸 이해했어요. 카페를 둘러보면서 창문 너머로 흘러가는 서울의 삶을 바라봤어요. 멋진 정장을 입은 비즈니스맨들이 중요한 회의를 위해 서둘러 가고 있었고, 전 세계에서 오는 전화로 그들의 휴대폰이 윙윙거리고 있었어요. 학생들이 테이블에 함께 앉아서 혼자 공부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바꿀지도 모르는 프로젝트를 함께 작업하고 있었어요. 가족들이 이 현대적이고 안전한 도시에서 함께 식사를 즐기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두려움 없이 밤늦게까지 밖에서 놀 수 있는 곳이었거든요. 일기를 쓰면서 저는 제가 배운 모든 것을 담아내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기적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한국의 성공이 단순히 돈이 많거나 멋진 기술을 만드는 것에 관한 게 아니라는 걸 발견했어요.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강력한 것에 관한 거였어요. 한국은 세상에 완전히 새로운 강해지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생각해보세요. 역사를 통틀어서 대부분의 강력한 나라들은 다른 나라들에게서 것들을 빼앗거나 원하는 걸 얻기 위해 전쟁을 해서 강해졌어요. 땅을 정복하고 자원을 훔치고 약한 나라들이 자기들이 시키는 대로 하도록 강요했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것들을 만들어내면서 강력해졌어요. 전 세계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을 만들었어요. 전 세계 수백만 명에게 기쁨을 가져다주는 음악과 영화를 만들었어요. 다른 나라들이 따라하고 싶어하는 교육, 열심히 일하기, 공동체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발전시켰어요. 한국 회사들은 단순히 부자가 되기 위해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었어요. 삼성은 그냥 휴대폰을 파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을 연결하고 있었어요. LG는 그냥 가전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가족들이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도와주고 있었어요. 한국 자동차 회사들은 그냥 차를 만드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 교통수단을 더 깨끗하고 안전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한국 예술가들은 그냥 유명해지기 위해 오락거리를 만드는 게 아니었어요. 한국 드라마를 보고 K-팝을 들었을 때 저는 그들이 한국의 가치관을 세상과 나누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꿈을 위해 열심히 일하기, 가족을 돌보기, 어려울 때 절대 포기하지 않기. 평범한 사람들도 특별한 일을 할 수 있다고 믿기 같은 가치관들 말이에요. 한국 학생들은 그냥 자기만을 위해 좋은 성적을 받으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을 치료할 의사, 더 나은 도시를 건설할 엔지니어, 기후변화를 해결할 과학자, 다음 세대에게 영감을 줄 선생님이 되기 위해 배우고 있었어요. 그 카페에 앉아서 일기를 쓰면서 저는 한국이 제가 꿈의 나라라고 부르게 된 곳이 되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모든 게 완벽해서가 아니라 완벽한 나라는 없거든요. 사람들이 희망과 결심과 창의성을 가지고 함께 일할 때 무엇이 가능한지 보여주는 곳이었기 때문이에요. 한국은 크지 않아도 위대할 수 있다는 걸 증명했어요. 땅 밑에 석유가 있거나 산에 금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거나 그들의 자원을 훔칠 필요도 없어요. 필요한 건 자기 자신을 믿고 더 나은 뭔가를 만들기 위해 함께 일할 의지가 있는 사람들 뿐이에요. 런던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크고 오래된 나라들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소녀가 아니었어요. 나라의 크기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걸 배웠어요. 중요한 건 그 나라의 꿈의 크기와 그 꿈을 현실로 만들려는 사람들의 의지의 강함이에요. 런던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연례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긴장되거나 흥분해서가 아니었어요. 돌아가서 제가 발견한 것을 모든 사람에게 말하고 싶어서 참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런던에 돌아와서 저는 대학 생활 전체를 통틀어 최고의 보고서를 썼어요. 제 교수님인 윌리엄스 박사님이 놀라셨어요. 몇 년 동안 읽은 것 중 가장 열정적이고 통찰력 있는 논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좋은 성적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저는 제 인생의 목적을 찾았어요. 저는 한국 전문가가 되기로 결심했어요. 제 마음과 정신을 바꿔놓은 이 놀라운 나라를 전 세계 사람들이 이해하도록 돕는데 제 인생을 바치겠다고 했어요. 전공을 한국학으로 바꿨어요. 한국어를 유창하게 배웠어요. 찾을 수 있는 한국에 관한 모든 책과 논문을 읽었어요. 한국에 더 많이 갔는데 갈 때마다 새로운 걸 배웠어요. 몇 년 후 저는 세계 최고의 한국 전문가 중 하나인 엠마 로드리게즈 박사가 됐어요. 한강의 기적에 대한 책들을 썼어요. 전 세계 대학과 컨퍼런스에서 강연을 했어요. 한때 제가 그랬던 것처럼 한국에 대해 회의적인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아시는 게 뭐예요? 저는 항상 같은 방식으로 발표를 시작했어요. 자기 자신을 믿음으로써 세상을 바꾼 작은 나라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어요. 열심히 일하고, 교육하고, 팀워크를 통해 어떤 나라든 위대함을 이룰 수 있다는 걸 증명한 나라 말이에요.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곳 중 하나에서 단 50년 만에 가장 부유한 곳 중 하나가 된 나라예요. 사람들이 꿈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때 무엇이 가능한지 보여주는 나라 말이에요. 그 나라는 대한민국이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함께 일할 때 우리가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 우리 모두에게 교훈을 주고 있어요.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저는 런던 도서관에 앉아서 한국에 걸렸다고 불평하던 그 혼란스럽고 편견 가득했던 소녀를 기억했어요. 제가 얼마나 틀렸었는지, 그리고 제 인생을 바꾼 과제를 주신 교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기억했어요. 한국은 저에게 그 나라의 가장 큰 힘이 기술이나 경제가 아니라는 걸 가르쳐줬어요. 가장 큰 힘은 내일이 항상 오늘보다 더 나을 수 있다는 사람들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그 교훈은 제가 한국을 보는 방식만 바꾼 게 아니라 제가 온 세상을 보는 방식을 바꿨어요. 아무도 공부하고 싶어 하지 않았던 그 작은 나라가 저에게 가장 큰 교훈을 가르쳐 줬어요. 꿈과 열심히 일하기와 희망의 힘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것. 그리고 어쩌면 그건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교훈일지도 모르겠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